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베스트병원의 척추센터 원장 이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압술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수술명은 똑같이 척추 유압술이라고 해도요, 유압술의 종류가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도 계속 설명드렸듯이 이 척추 유압술의 목표는 뼈와 뼈 사이,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 디스크를 인공뼈로 넣어서 척추뼈 2개 이상의 뼈가 하나의 뼈가 되게끔 하는 게 척추 유압술의 목표고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쪽 골극이나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신경을 괴롭히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같이 제거를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게 유압술의 목표인 거고요. 다음과 같이 나사를 환자분들은 제일 많이 보시는데 이 뼈가 유압되게끔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손목뼈나 다리뼈 골절을 입으셨었을 때 금속판으로 고정을 해서 뼈의 움직임이 없이 딱 고정을 해놓으면은 그 사이가 여러 가지 혈관들이 생기고 하면서 하나의 뼈로 유압이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사못 고정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요. 이 디스크를 제거한 사이에 인공 케이지라고 하는 구조물을 넣고 본인 뼈를 넣기도 하고 동종골을 넣기도 하고 뼈만 넣었었을 때 힘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케이지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유압이 되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이 인공뼈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알리프, 올리프, 엑스리프, 릴리프, 틸리프, 플리프 이게 이제 부르는 용어가 이제 약자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 척추 전문이라면은 한 번씩 봤을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대략적인 척추 유압술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1900년대 초에 역사적으로만 보면은 척추 유압술은 사실 알립이라고 하는 전방으로 배 앞으로 들어가는 유압술을 제일 먼저 했던 건 사실인데요. 척추 수술이 이제 확립이 되고 척추 유압술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이 되고 있었던 시대 때부터로 따지면은 플립이라고 했던 요 수술 기법이 가장 많이 했었고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이 옆구리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 앞으로도 될 것 같은데 사측방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뒤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앞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수술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다 합니다. 배 앞으로도 하고 옆구리로도 들어가고 사측방으로도 들어가고 뒤로도 들어가고 뒤 옆으로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서 환자한테 최적의 수술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 케이지라고 하는 공간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돋보기가 달려있는 루페라고 하는 척추 수술용 안경을 끼고 수술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사진에 있는 광학용 현미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 각각의 방법을 확대해서 보면은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수술도 할 수 있고 절개 범위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수술을 해도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플립과 틸립, 올립, 알립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수술의 환자의 적응증에 맞춰서 최고로 좋은 수술 기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은 환자한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광학용 현미경, 루페 안경, 돋보기 안경을 끼고 내시경 수술은 기본적으로 다 후방에서 근육 절개를 최소한 하려고 발전을 해나간 거고 뒤에서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 뒤에 있는 뼈를 뜯어내고 신경을 젖힌 다음에 디스크를 접근하는 게 후방 수술. 다음 사진에서 플립과 틸립이라고 하는 수술 기법이 뒤에서 관절을 잘라내고 뼈를 쳐내고 신경을 젖히던지 아니면 조금만 젖히던지 해서 디스크에 도달을 한 다음에 제거해서 케이지라고 하는 것과 인공뼈를 넣는 방법이 플립과 틸립입니다. 플립과 틸립은 용어의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게 플립, 약간 비스듬히 옆으로 들어가는 게 틸립입니다. 이 두 개도 현미경으로 하고 내시경으로 하면서는 근육도 최소한 절개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유압술 방법 중에 사측방 유압술이나 전방 경유 유압술은 환자분이 이렇게 뒤를 보고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정면을 바라보거나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척추 수술을 하는데 등 근육을 절개를 전혀 안 합니다. 복부로 접근합니다. 이 다음 모식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배 앞에 있는 장기들을 살짝 젖힌 다음에 우리 척추체 앞쪽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를 살짝 절개를 하면은 복부는 근육벽이 허리 근육보다도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절개를 살짝만 했었을 때 통증과 회복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그날 저녁에도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빠른데요. 수술 시간도 매우 짧고 출혈도 적고 가장 척추 의사들한테 중요한 척추 유압술의 확률도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각각의 수술 기법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를 제거하고 넣는 케이지라고 하는 구조물의 크기를 비교한 사진인데요. 사실 후방에서 접근하는 플립이라고 하는 케이지나 이 그림에서는 틀립도 상당히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접근을 하는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절개를 하고 제거를 하고 아주 큰 케이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후방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피해서 케이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뒤에서 전방 케이지를 넣는 것보다 전방으로 접근을 해서 아주 높은 케이지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수술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방 유압술이 환자분 통증 면에서도 그렇고 척추의 망곡을 만드는 데도 유리하고 아주 큰 케이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유압에도 아주 유리하고요. 골다공증 있는 환자에서도 케이지를 넣었을 때 잘 받쳐주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가 여러모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세 베스트병원 척추센터 이준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